자, 운동 파트의 거 지금 잠깐만 한번 볼게. 일단 운동 파트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첫 번째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냥 들으래. 중력 또는 만류력. 그러면 질량을 지닌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질량이 무겁건 가볍건 간에 그러니까 M1, M2 가볍든 무겁든 간에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은 항상 적용돼. 예외가 없어. 그래서 얘가 작용, 반작용입니다. 작용, 반작용이라는 것은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질량 가진 물체 사이의 인력이다. 중력이란 게 질량을 지닌 물체 사이의 인력이 중력인데 그때 어떻게 이 힘의 크기가 만류력, 중력은 R제곱분의 G, M, M. M1, M2 안 적으려고 이렇게 적었던 거고 지금 R이 뭡니까? R은 거리. G는 뭡니까? 만류력 상수. 이렇게. 힘 크기다. 그러면 어쨌든 둘 중에 질량 곱이 커지면 힘이 커지고 거리 R이 가까워지면 힘이 커질 것 같다. 이랬나? 그리고 무조건 두 힘은 크기가 같다. 둘 중에 하나만 무거워져도 두 힘은 서로 커질 거다. 이랬습니까? 이렇게. 자, 중력이라는 게 있었다. 두 번째, 이 중력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냐? 지구가 있고 지구에 있는 어떤 물체로 볼 수도 있다. 그럼 지구의 질량은 엄청 크고 어떤 물체의 질량은 엄청 작다. 네, 지구에 있는 거.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볍다. 그래도 지구가 내 당기는 거나 내가 지구 당기는 힘은 어때?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만류력 법칙은 적용되더라도 뉴턴의 운동체의 이 법칙이 적용되는 거지. 같은 크기의 힘인데 나는 억수로 가볍고 지구에 비하면 지구는 억수로 무겁고 그럼 질량이 엄청 크면 A가 뭐라고? 속도, 어른들 엑셀러레이션 가속도, 속도 변화가 질량과 곱의 반비례하지. 곱이 같으니까. 그러면 엄청 무거운 건 가속도가 작다. 지구는 끔찍도 안 한다. 나 혼자 쫙 빨려든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저렇다라면 이렇게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었을 때 매달려 있다. 그거 지구랑 사과랑 당기는 힘 똑같다. 그러면 이 사과가 어떤 사과가 지금 뚝딱 떨어지는 중이다. 그래도 사과랑 지구랑 당기는 힘은 서로 똑같다. 그러나 만약에 이 사과 질량이 똑같다면 이 힘 크기도 똑같아. 지금 거리 가까워진대요. 지구 전체 반지름에 비하면 떨어지는 거리는 무시할 만하다. 잘 됐나? 그래서 이 사과 질량이 m이면 중력의 크기는 얼마로 하자? mg. g가 뭐였지? 중력 가속도 g 9.8 미터 퍼 세크 제곱. 다른 말로 뭐라고? 중력 가속도 그래비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 F는 ma 그래서 중력 가속 g 9.8 넣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러면 네 번째. 자, 네 번째 건 뭐냐면 우리가 자유낙하. 그럼 자유낙하가 뭐죠? 자유낙하는 일단 물체가 정지 상태여야 돼. 가만히 질량을 지닌 물체를 정지 상태에서 탁 놓으니까 지구가 당겨. 지구가 어디서? 지구 중심으로. 그런데 지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가 평평해 보인다는 거지. 아주 크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보면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연직 아래로 당겨지는 중력이 작용할 거다. 그런데 이 중력의 크기는 떨어지는 내내 높이 별로 영향 안 준다 했잖아. 그래서 중력 크기가 일정할 거다. 선생님 잠깐만요. 그래, 중력이니까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 힘이 일정하다. F는 ma. 힘을 가속도라는 단어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한다. 힘이 일정하다. 가속도의 크기가 내내 일정하다. 그 가속도가 얼마냐?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1초마다
얼마? 9.8 미터 퍼 세크씩 빨라진다. 이렇게. 나 1초마다 9.8 미터 퍼 세크씩 빨라지고. 그래서 자유낙하하게 됐을 때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시간당 제일 편한 게 VT 그래프거든. 시간이 지났을 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뭐 입에서는 10이 편하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대로 하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되었을 때 물체의 속도가 얼마가 될 거냐? 9.8, 19.6, 29.4, 9.8, 19.6, 29.4 등등등 커지겠지. 그치? 그러면 이 높이가 얼마였을까? 면적이니까 면적 VT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였으니까 VT는 이동한 거리에 해당하네. 됐습니까? 이동한 거리에 해당한다. 그럼 요 이동한 거리, 오케이. 가로 1, 세로 9.8, 2분의 1. 몇 미터? 4.9 미터. 요거 4.9 미터가 되겠는데 그 다음 거는 하나, 둘, 셋 퍼즐 조각처럼 될 것 같다. 그럼 4.9면 얘는 자 5에서 0.1 뺐으니까 15에서 0.3을 빼면 14.7 미터가 되겠네. 나 이런 식으로 보면 공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1, 3, 5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지. 처음에 최초 떨어진 거 4.9m. 얘가 14.7m. 그 다음은 또 요만큼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요 칸에서 요만큼 늘어나는 것처럼. 또 9.8이 늘겠지. 말 되겠나? 요만큼 9.8일 거잖아. 또 9.8이 늘으니까 얼마? 24.5. 그치? 10 더해서 0.2 빼면 되지. 그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되고. 24.5. 그러면 어떻게? 누적해서는 여기까지 얼마? 4.9 미터. 이것까지 합해서 누적해서는 얼마? 더하면 4.9, 14.7, 20, 19.6, 19.6 미터. 그 다음 여기는 19.6에다 이만큼 더 해야 돼. 44.1 되나? 됐지? 아유, 디다. 그럼 그러지 말자. 이 거리. 면적이지? 면적. 높이나 마찬가지네. 가로 얼마? T. 세로 9.8T. 라면 면적은 삼각형 4.9 T제곱 되겠나? 가로 T, 세로 9.8T, 2분의 1.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누적거리잖아. 누적거리. 그럼 1초가 되면 4.9 되겠지. 2초가 되면 이거 4배. 이거 4배. 3초가 되면 이거 9배.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5T제곱으로 가르쳤지. 5T제곱으로. 5T제곱 하면 얼마? 1초일 때 5 미터, 2초 되면 5, 4, 20, 3초 되면 45 미터. 요 정도로 되더라. 이랬습니까? 그러면 얘는 딱 봤을 때 면적은 거리, 기울기는 가속도, 중력 가속도 라고 했던 거지. 됐나? 그러면 우리는 자유낙하가 있었다. 자유낙하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해서 작용을 해서 물체가 움직였던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유낙하 말고 야, 옆으로 던지면 이렇게 된 거지. 옆으로 던지면 그래 상황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옆으로 던진 물체는 그래도 얘도 중력 작용할걸?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어떤 높이에서 여기서 던졌다. 던지면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겠지. 수평 방향으로는 내가 딱 던진 이후에 힘이 작용했을까 안 했을까? 작용하지 않아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힘 작용하지 않으니까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자, 선생님은 옛날에 이 말이 조금 헷갈렸어. 아, 등속인지는 알겠어. 근데 왜 직선이냐고.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던졌대. 이렇게 던지면 얘가 이렇게 하다 옆으로 가진 않는다고. 던지면 딱 날아갈 때 이 방향 그대로 쭉 날아간다고. 어떻게?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거 던질게. 던지면 얘를 갖다가 팍 치면은 포물선 운동 했단 말이야. 그치? 포물선 운동을 했을 때 얘가 포물선 운동 쭉 날아갈 때 옆으로 일정한 거리를 날아가는데 세로로는 1, 3, 5, 7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래프에서 봤을 때 면적이 1, 3칸, 5칸, 그럼 7칸이겠지. 1, 3, 5, 7, 9 이렇게. 됐나? 처음에 떨어질 때 요 높이가 1, 3, 5, 7 수평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던졌을 때 이게 확 날아갈 때 요 방향 그대로 이렇게 휘어지지 않는다. 등속 직선 운동이다. 됐나?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여기 가도 중력, 여기 가도 중력, 여기 가도 중력, 여기 가도 중력. 아우 지겨울 정도로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중력의 크기, mg가 작용할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하느냐? 중력 가속도 지에 의한 가속도 등 가속도 운동을 할 것이다. 됐나? 그러면 빨리 던지면 멀리 날아가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초, 2초, 3초, 4초 만에 지면 도달 이렇게 한 거지. 그럼 얘는 4초 만에 지면 도달이면 어떻게 무조건 4초 만에 지면 도달이겠지. 저 높이에서는. 됐지? 그럼 더 빠르게 던지면 휙 더 멀리 날아갈 거다. 던진 최초 속력이 노란색보다 빨간색이 아마도 더 빨라서 더 멀리 날아간 것 같다. 이해됐나? 그러면 이걸 사진으로 찍은 거야. 위에서 또는 앞에서 찍어버리면 위에서 찍으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 찍혔고 앞에서 찍히니까 1, 3, 5 이렇게 시간당 거리가 됐나? 그러면 우리한테 던진 물체의 운동 이게 뭐 복합적으로 많이 나오겠지 그지? 많이 나오는데 기본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뉴턴의 사고 실험이 있었나? 내가 보니까 높은 데 가가지고 빨리 던지면 앞에 안 떨어지고 좀 멀리 떨어지는데 야 그럼 더 빨리 던지면 한 바퀴 돌아오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맞지? 지금 정말 던진 게 아니고 생각만 했다. 뉴턴의 사고 실험. 그치? 그래서 인공위성 날리는 게 이런 식으로. 이랬습니까? 멀리 던지면 자, 그 다음에 7번째. 그 이제 나오는 게 관성인 거야. 관성. 혹시 관성이 뭐지? 무슨 성질이지? 뭐를 유지할까?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자. 왜? 힘이 작용이 안 해. 힘이 작용 안 하는 거야.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특별한 힘이 없으면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이게 관성. 관성은 두 가지를 알아야 돼. 뭐요? 어디 비례하던데? 질량에 비례한다. 무거운 거 운동 잘 변할까? 잘 안 변할걸? 밀어도 잘 안 밀리고 당겨도 잘 안 당기고 가던 거 멈추지도 잘 안 하고 그치? 그래서 질량에 비례한다. 딴 건요? 별로 질량에 비례한다. 두 번째 정지관성이 있고 운동관성이 있다. 정지관성과 운동관성. 정지했던 애들 계속 정지하려고 해.
운동하던 애 그대로 운동하려고 해. 됐지? 인사는 한 번만 하자. 들어올 때. 자, 이런 정지관성 뭐지? 갑자기 출발. 버스가 갑자기 출발. 이러면 내 몸이 어디로 쏠려? 뒤로 쏠려. 맞지?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버스만 앞으로 갔으니까 내가 뒤로 쏠려. 맞지? 에어백 어디서 터지지? 앞에서. 근데 에어백은 언제? 갑자기 멈췄을 때 터지는 거지. 맞지? 출발한다고 터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얘가 운동관성. 얘는 운동하던 거 계속 운동하고 싶다. 그럼 내가 걸어가다가 내가 요게 내다. 걸어가다가 발이 톡 걸리면 몸은 그대로 가려고 하는데 발이 걸리니까 넘어진다. 이랬지? 넘어진다. 또는 우리가 휴지 쭉 잡았더니 톡! 갑자기 힘주면 또또독 끊어지는 거. 무슨 관성? 정지관성. 근데 그것도 휴지 얼마 안 남았을 때 톡 해봐. 르륵 풀려. 많이 남아있을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딱 걸쳐져 있을 때 톡 하면 똑 떨어질 거라고. 이랬습니까? 각 티슈 같은 경우도 톡, 톡, 한 장 한 장 톡, 톡 뽑으면 되는데 천천히 뽑으면 쭉 같이 올라오지. 이랬습니까? 그 다음 천장에 매달려 있는 실이 있다. 갑자기 탁 당기면 A가 끊어질까? B가 끊어질까? 갑자기 힘을 주면 몰라 나 그냥 그대로 있을 건데 하는 바람에 B가 끊어질 거야. 이랬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힘 주면 밑에 거 끊어진다. 그럼 후추 무슨 관성? 운동 관성. 가자 하다가 얘만 멈춘 거야. 가다가 갑자기 멈춘 거야. 그럼 안에 있던 후추 그대로 가고 톡 멈춘다. 그러나 가던 게 갑자기 멈췄다. 운동 관성입니다. 가다가 발이 갑자기 멈췄다. 가다가 운동 관성이다. 이랬나? 그래서 후추통 또는 있다. 망치 머리 고정. 망치 머리 고정. 이게 뭐냐면 했잖아. 망치는 이런 쇳덩이거든. 쇳덩인데 진짜로 여기 아무것도 없어. 나사못 이런 거 없거든. 그냥 나무 짝대기에다가 쇳덩이가 박혀 있어. 그래서 좀 이게 헐거울 수가 있어. 치면 내려가자 해놓고 갑자기 딱 안 내려가니까 얘가 그대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나무하고 딱 단단하게 고정. 똑하지? 이거 헐거워지면 못 박을까요? 이렇게 한다고 쇳덩이 날아가겠나? 날아가진 않아. 좀 흔들리니까 내가 불편해서 고정을 시키는 거다. 됐지? 자, 이불 먼지 털기, 옷에 먼지 털기. 무슨 관성? 정지관성. 먼지 가만히 쓰려고 내가 옷 치워버린 거지. 매달릴 데가 없네. 자유낙하. 나 뭐 그런 거 먼지 털기. 이런 거 다 관성이었다. 이랬으니까 기차. 출발도 어렵고 정지도 어렵고. 안전띠 있다 없다? 없는데 있는 데가 있대. KTX 특별석인가 하여튼 그 특별한 비즈니스석 같이 되는 게 거기는 있대. 타볼 일이 없어서 못 타봤다. 그래서 기차 화장실 있다 하더라. 화장실 있다 하더라. 되게 좋단다. 되게 좋단다. 비행기보다 좋더란다. 그런 사람들이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관성하고 있었대. 그치? 관성. 뉴턴 운동 제1법칙. 뉴턴의 운동 제1법칙. 혹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출발하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올라갈 때는 내 몸이 묵직하게 느껴져.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이게 통을 팍 들어올린 셈이거든. 그래서 내 몸이 묵직해 보여. 이랬나? 혹시 너가 놀이공원에 바이킹 훅 내려갈 때 온갖 장기가 뜨는 것 같지? 관성이다. 그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려고 한다. 뭐 그런 것들 됐나? 관성 운동제 1법칙. 운동제 2법칙은 뭐지? F는 MA. 힘과 가속도 법칙. 7번이 관성법칙. 뉴턴의 운동. 제1법칙. 8번이 힘과 가속도 법칙. 질량이 똑같은데 힘 세게 주니까 속도 변화가 많이 돼.
그치? 질량 똑같은데 힘 세게 팍 주니까 확 밀려. 그래서 가속도가 커지더라. 비례하더라. 됐나? 그러면 똑같은 힘을 주고 있는데 질량이 작으니까 푹 날아가더라. 그러면 안 되지만 집에 가서 엄마 밀어보니까 툭 날아가는데 아빠 한번 밀어보니까 끄떡없더라. 됐지? 그거. 그러니까 질량이 작으면 속도 변화가 확 커지더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관계식을 이렇게 잡아오지. 2개. 3개 중에서 2개 중에 하나 고정하고 나머지 2개의 관계. 위에 거 2개 무슨 관계? 비례관계. 커질 때 작아지면 반비례관계. 공통적인 게 누구? 가속도. 그럼 가속도는 어디 비례? 힘의 비례, 질량에는 반비례. 보기 싫지? 등호도 아니고 분수꼴이고. 맞지? 그래서 등호 좀 넣고 이항하고 또 뭐? F는 ma. 요게 뉴턴의 운동제 2법칙. 이해됐습니까? 뉴턴의 운동제 2법칙.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 세 번째. 뉴턴 운동제 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은 안 아파. 실컷 두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파. 그치? 내가 A가 B한테 힘주면 B도 A한테 똑같이 힘줘. 그치? 그게 어떻게 해? F. A가 B한테 힘준다. F, B도 A한테 힘준다. 내가 칠판을 앞쪽으로 힘줬거든? 칠판 내한테 뒤쪽으로 힘줬어. 힘 방향 반대인데 크기는 같아. 요 부호가 뭐라고? 반대 방향. 부호가 반대다. 반대 방향을 의미한다. A가 B한테 힘줬다. 반대 방향으로 B가 A한테 힘준다. 등호가 의미한다. 힘의 크기는 똑같다. 됐나? 그러면 항상 둘은 서로 같은 크기가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됐나? 근데 여기서 쌤이 식변형을 잠깐 시킬게. 작용 반작용과 힘과 가속도를 같이 할게. 일단 가속도. 정의가 뭐지? 정의. 가속도란. 그렇지? 뭐 당. 있잖아. 오케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시간 동안. 속도 변화량. 다른 말로 단위 시간 동안. 이거 좀 길다. 줄이고 싶다. 시간당. 내하고 성격이 딱 맞아. 시간당. 이렇게 길게 어떻게 써? 시간당. 속도 변화량. 너무 긴데? 못 쓰겠다, 이렇게. 어떻게 할까?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다. 딱 내하고 성격이 맞다. 그치? 뭐 그렇게 거창하게 줄줄줄 쓰노.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 생각이 든다? 요거하고 연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어떻게 하란 말이지? 연립한다는 얘기는? 대입. 어떻게 대입해? 같은 문자가 보이나? 같은 문자가 보이지? 같은 문자가 보이니까 그 문자 여러 개의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지? A는 어떻게? A는 N분의 F네.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네. 이래도 되겠고. 됐나? 이렇게 해도 되겠고. F는 M 델타 T분의 델타 V. 좀 하나기 직전. 그럼 안 된다. 그럼 안 된다. 이렇게 적으면 식 별로지. 분수꼴도 있고. 지저분하니까 좀 바꿔볼까? 어떻게? F 델타 T는 M 델타 V.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좀 예쁜 것 같다. 이러나 이렇게 된 거 하면서 너희들한테 필요했던 게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 운동량. 운동량이 뭐지? P. 그게 뭔데? P가 뭐지? 운동 정도. 운동 정도. 물체의 운동 정도를 표현한 게 운동량이다. P 맞다. P 맞다. P는 M
V. 그게 뭐더라? M이 뭐지? 질량. 질량과 누구의 곱이다? 정답. 속도. 근데 속도가 뭐였는지 좀 까먹었는데. 오케이. 빠르기와 누구를 방향을 동시에 표현해야 되는 게 속도였다. 그래서 실제로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고전적인 방법에서는 이렇게 위에다가 화살표를 얹어줬다. 방향과 크기를 가진다. 그때 이렇게 했었을 때 보통 X축, Y축 있었지. X축, 이게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쪽을 플러스로 많이 했었어. 이래나 그러면 운동량 만약에 2kg 물체가 5m/s로 동쪽으로 운동하는 중이다. 이제 이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게? 10.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s. 단위는 원래 점을 찍어준단다. 됐지? 그럼 자, 다시 하나 물을게. 어떤 물체가 있는데 야구공이야. 야구공인데 몇 그램? 200g의 야구공이 144km/h로 날고 있대. 이 운동량의 크기는? 응? 바꿔야 합니다. 그치? 몇 킬로그램? 0.2kg. 쟤 어떻게 하더라? 144km/h. 나왔네. 몇 미터/s? 40. 몇 초 동안에? 3600초 동안에. 144, 000 밑에 해도 되고. 자, 144 절반. 72 절반. 36. 그러면 10m/s. 해서 40 해도 되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 쌤들이 물으실 수 있다. 과학은 기본 단위가 m/s였다. 그래서 얘를 갖다 얼마? 40m/s로 던진다면. 그러니까 야구공 선수를 던졌을 때 막 150 막 이렇게 막 날아가지, 그지? 그치? 초당 40m, 1m, 100m 달리기 2초째에 넘으면 도착한다고. 이랬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 그럼 얘 답 얼마? 8kg m/s. 이렇게 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단위 기억을 해주고. 여섯 번째. 그럼 운동량 말고 뭐가 있지? 충격량? 야, 그게 뭔데? 충격량. 충격량이 뭐였더라?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의 곱이다. 진짜요? 네. 우리가 여기서 F 델타 T 있었지. 요 힘, 충격력 곱하기 시간 해서 얘를 충격량. P가 MV니까 여기는 델타 P.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럼 충격량, 여기 충격력 곱하기 시간 잠깐만 얘기 다시 할게. 자, 일단 선생님이 딴 거 다 놔두고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러면 어떤 약간 더 설명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충격량은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충격력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 무슨 얘기냐? 야구공이 200g짜리가 날아와서 쾅 벽에 부딪혀 튕겼단 말이야. 근데 0.01초 동안 파박 부딪혀서 날아갔는데 왜 초고속 카메라를 보니까 0.01초 동안이었는데 얘가 날아올 때 30m/s였거든. 근데 딱 날아갈 때 보니까 얼마?
20m/s더라. 이랬지? 자, 그러면 쌤 궁금한 게 하나가 있다. 날아올 때 운동량은 얼마? 충돌하기 전에, 벽하고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은 T는 얼마 곱하기? 0.2 곱하기 얼마? 30 미터 퍼 세크 될 거니까 곱하면 얼마? 6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많이 붙었다, 그지? 후에는, 충돌한 후에는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 0.2 곱하기 20이니까 4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지. 됐나? 그럼 쌤 궁금하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게? 10? 이 아이가? 낚았다. 10 y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 그 방향성을 눈치 못 채게 하기 위해서 운동량 크기를 묻는 거라. 운동량 크기를 묻는 거라. 왜? 크기 안 물으면 부호가 분명히 보기에서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거든. 아, 맞다, 마이너스 하고 고친단 말이야. 뭐지? 그래서 항상 뭘 묻는다? 크기를 묻을 거다. 그때 그러면 운동량, 한국말로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어떤지 이야기해 보시오. 라고 하면 얘는 M 델타 V. 그러면 몇 킬로그램짜리가? 0.2 킬로그램짜리가 속도가 얼마 변한 거야? 10일까 50일까? 변화는 나중 빼기 처음. 나중 빼기 처음. 델타 V의 절대값. 나중 마이너스 20 빼기 플러스 30. 50입니다. 그치? 그게 아니고 전체를 빼고 절대값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나중이잖아. 나중 걸 이렇게 날아가서 마이너스 20 미터 퍼 세크지. 날아올 땐 플러스 30이지. 그러면 절대값을 했었을 때 그 반대가 아니고 항상 변화량 자체는 나중에 거 빼기 처음에 걸 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게 마이너스 20 빼기 처음에 거 플러스 30 해주고 난 뒤에 그 마이너스 50이 나오지. 그걸 갖다가 마이너스를 없애버린 거야. 50.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 운동량 변화량을 크기를 물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얼마가 들어가면? 50이 들어가면. 이게 5분의 1. 얼마? 답이 10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쌤 다시 하나 물을게. 이 경우. 자, 벽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일까? 벽이 받은 충격량. 작용, 반작용이구나. 벽하고 공하고, 야, 내가 니 때린대. 뭔 소리 하노? 내가 니 때린대. 서로 때리겠지. 맞지? 작반이지. 이랬습니까? 그러면 벽이 받은 충격량 아나 모르나? 벽이 얼마의 힘을 받은지 아나 모르나? 없어, 뭐가. 그치? 하지만 너희가 여기서 잡아와야 되는 게, 공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가 있었지. 그게 바로 공의 운동량의 변화고 공이 받은 충격량인 거야. 됐나? 그러면 공이 받은 충격량이나 누가 벽이 받은 충격량이나 그 크기는 어때? 같아. 부호는
반대긴 하겠지만 그게 부호가 이렇게 커진다 작아진다가 아니라 그냥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 크기는 얼마? 응? 10까지는 들었어. 그 뒤에는 못 들었어. 10? 잘 안 들려. 뭐라고? 10?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 바뀌어. 무슨 얘기냐? 이렇게 구할 수는 있어. 하지만 쌤 저번 시간에 강조를 했지, 그지? 단위를 할 때는 어떻게? 충격량 물으면 이거 단위로 이야기해줘야 돼. 운동량 변화량 물으면 단위는 얘로 이야기해줘야 돼. 이해됐나?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은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다. 충격량은 M 델타 V로 구해도 돼. 단위는 크기는 똑같대. 그치? 하지만 충격량 물으면 단위를 뭐로 해야 돼? 뉴턴 세크로 대답을 해줘야 돼. 동일한 그 값을 가지고 오고 충격량이라 물으면 그 값을 단위를 뭐라 붙인다고? 뉴턴 세크 단위로 붙여줘야 한다. 말 되겠나? 룰이다. 약속이다. 그러면 쌤이 다시 한번 물으면 벽이 받은 힘의 크기는 어떤데? 우리가 어떻게 구해? 벽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럼 힘물을 넣으면 어떻게 하지? 일단 공식 한번 호출. 공식. 자, 누구는? I는 F 델타 T는 M 델타 V는 델타 P. 아는 값 있어? 아는 값? 10. 물었지? 혹시 이거 알아? 이게 제시해줬구나. 맞지?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0.01 초지. 그치? 세크는 기본 단위 맞다, 그치? 그럼 알 수 있는 힘 얼마? 시원하게 1000뉴턴 받은 거네. 여기. 이해됐습니까? yes. 이렇게 구해낼 수도 있다. 숫자로 물을 수도 있고 문자로 물을 수도 있고. 됐습니까? 숫자로 물을 수도 있고 문자로 물을 수도 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운동량, 충격량, 충격력, 시간, 곱이기 때문에 충격량을 어떻게 구한다? 공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해서 벽의 충격량을 구하고 벽과 충돌한 시간에서 벽이 받은 충격력, 공이 받은 충격력 무조건 같다. 1대1이다.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구할 수 있다. 되나? 자, 그럼 7번. 걱정되지, 그치? 있으면 막지 아프니까. 이거 다 어떻게 하냐고. 복습해갖고 와야지. 왜냐? 이렇게 안 하면 이 진도를 한꺼번에 못하니까. 자, 그러면 7번째. 7번째 맞나? 7번. 자, 만약에 있잖아. 두 물체가 충돌을 해. 두 물체가. 아까 봤을 때 하나는 벽이고 하나는 물체였지.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물체가. 앞에 있는 물체가 정지. 뒤에 있는 물체가 운동. 자, 조건은 수평면상에 움직이고 얘는 마찰과 모든 저항을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직선상에서 운동을 한다. 그럼 얘 가면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다. 대체 A가 있고 B가 있다. A, B 부딪힐 수 있는 조건은 A가 빠르고 B가 느리고 앞에 가는 애가 느리면 쾅 박을 수가 있지. 앞에가 더 빠르면 부딪힐 수는 없지. 이랬습니까? yes. 그러면 앞에가 느리고 뒤에가 빨랐기 때문에 가는 순간 오케이 이런 식으로 화광 충돌할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럼 충돌하는 순간 A는 B를 밀겠지. B는
네가 왜 나를 밀어? 내가 네 밀 거야. 하고 반대쪽으로 동일한 크기의 힘을 주지 않을까? 이래나, 그치? 작용, 반작용. F, A가 B한테 힘 줬다. 그랬더니 반대로 F, B가 A한테 힘 줬다.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근데 쌤 생각은 이래. A, B한테 작용한 힘의 크기는 FA, FB, A한테 작용한 힘, B한테 작용한 힘 같겠지. 맞지? 크기는 같을 거야. 됐습니까? 그럼 힘이 작용한 시간, 힘, 작용, 시간 어땠을까? 나는 니한테 다 했는데 니 내한테 안 닿을 수 있나?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이거. 그럼 힘이 작용한 시간도 같겠지. 그치? 같을 거라.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F 델타 T, M 델타 V니까 A도 B도 힘도 같고 시간도 같지. 그럼 운동량 변화량도 같아야지. 운동량 변화량도. 이게 델타 P니까. 맞지? 그럼 운동량 변화량, 잠깐만, A는 커지겠나 작아지겠나? 왜? 그치. 운동, 방향, 오른쪽. 반대로 힘이 작용했으니까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지겠지. 얘는 정지하고 있을 때 오른쪽 힘 주니까 빨라지겠지. 빨라지겠지. 그러면, A는, B는 조금 있다가, 어쨌든 B 움직일 거고, A만 이렇게 딱 움직인다 치자. 맞지? 그러면 A보다 B는 누가 빠른지 모르겠어. 하지만 원래 운동량이 있고 얘가 변화량이 이게 마이너스 P라면 얘가 플러스 P만큼 운동량이 변하지 않았을까? 맞지? 그러면 자, 운동량의 합은 어땠을까? A, B의 운동량의 합은 어땠을까? 우리 둘이 A만 움직이고 있었는데 네 감소, 내 증가 똑같지? 똑같겠네. 운동량의 합은 전이나 후나 똑같겠네. 얘를 갖다 무슨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그렇지. 그래서 얘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운동량 보존 법칙. A, B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의 합은 동일하다. 그럼 우리한테 이렇게 된 거라. 자, 처음에 A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 B가 있었다. 처음에 속도가 VA. 얘는 정지. 좀 있다가 얘 콱광 부딪히고 있는데 VA 다시가 되고 VB 다시가 되는 거야. 그럼 사실 이렇게 되겠지. 나도 정지 말고 VB 놔둘까? MA. 시간 맞아볼게. VA. 다시 MB. VB는 MA, VA 놔준 거. MB, VB 놔준 거.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량 2개 가르쳐주고 식이 몇 개? 하나지. 식이 하나니까 우리한테 하나의 값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하나의 값만 물을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2kg짜리다. 얘가 신나게 5m/s로 온다. 앞에 몇 kg짜리가 있었냐면 3kg짜리가 정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쿵 부딪히고 난 뒤에 이게 3kg짜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로 움직이냐? 2m/s로 움직인다. 그러나 그러면 A, B가 있었을 때 A 속력은 도대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운동량 합이 전과 후가 똑같아야 되겠지? A 거 불러라. 뭐라고? 쌤 잠깐만요. 플러스 0 플러스 방향이 있어야 될 거니까. 됐습니까? 뭐라고? MV 10 플러스 MV 0 MV 2V 플러스 MV 6
됐나? 계산하기 편하게 내놨다. 얼마? 2 미터 퍼 세크.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전에 거 합, 후에 거 합 똑같다. 됐지? 더 빠른 테크닉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기본만 일단 가르쳐주고. 됐습니까? 그 다음 8번째. 그럼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굳이 두 물체가 합쳐지는 경우, 부딪히는 경우만 되느냐? 사실 이 물체가 하나로 합쳐지건 이렇게 분리가 되건 다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두 물체가 갑자기 좀 하나인데요. 부사지면서 튀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정지하고 있던 한 물체가 왼쪽 오른쪽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쪼개지면서 왼쪽 거 3kg, 오른쪽에 거 2kg 됐거든. 속력은 이거 정지하고 있었지. 운동량의 합은 제로지. 왼쪽 게 마이너스 P고 오른쪽 게 플러스 P 돼서 합은 0돼야 성이야. 이해됐나? 그러면 MV 합이 같아야 돼. 얘가 어쨌든 간에 2V 속도, 얘가 3V 속도로 날아가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랬습니까? 굳이 충돌하는 경우만 묻는 게 아니라 얘가 분리되는 경우도,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운동량 보존 단 조건이 있다. 그럼 이 말을 뭐라 합니까?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저것끼리 부딪혀야 돼요. 그 말을 이렇게 한다. 외력이 없다면, 외부에서 힘, 누가 갑자기 밀어주거나 이런 일은 없어. 저끼리 그냥 콩 부딪히면 운동량 보존이 된다. 이랬나? 자, 그러면 9번째. 아까 야구공 봤지? 야구공. 다시 한번 야구공을 이야기할게. 주약이 M짜리다. 날아와서 튕긴다. 얼마로 왔다? 4V로 왔다. 날아간다. 푹신푹신했는가 봐. 0.5V로 간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델타 P. 크기는 얼마? 4.5 MV. 까먹었을까봐 한 번 더 하고 있던 거다. 됐습니까? 항상 속도 부호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나중 빼기 처음 해줘야 될 거니까. 그치? 4.5 MV. 그치? S. 그러면, 자, 10번째. 그래프가 있어. 무슨 웬 그래프요? 그러게. 그래프가 있는데 가로축에 시간, 세로축에 힘. 뭐 물을까?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치. 우리가 지금 무슨 단원 하고 있노? 운동량, 충격량. 생각형 공식이 I는 F 델타 T는 M 델타 V는 델타 P. 졸답게도 운동량, 충격량 아마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을 거라. 두 물체가 부딪힌다. 충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으면 FT를 딱 보는 순간 곱이네? 면적이네? 그 면적이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네? 충격량이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이렇게 힘이 변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초, 2초, 초 단위다. 힘이 3N이 작용하다가 힘이 2N이 작용하는데. 그나 지금 2kg 물체가 6m/s로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때 그림과 같은 힘이 작용하였다. 이대로 문제 못 풀어. 왜냐고? 운동하고 있었지. 저 힘이 작용했지. 어디로? 알아야 되는 거야. 운동하는 쪽으로 줬는지 운동 반대쪽으로 줬는지. 운동하는 반대쪽이면 느려지겠지.
그러면 만약에 운동 방향으로 저렇게 힘이 작용했다. 됐지? 그러면 나중에 속력은 과연 얼마?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뭐? F 델타 T지. F 델타 T는 M 델타 V. 얼마가 돼? 얼마가 돼? 3, 2, 3, 2.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5. 맞지? 그래,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인데 여기다가 운동 방향을 더해주라 그랬지. 그러면 전에 운동량에다가 5를 좀 더해서 나중에 운동량이 되면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그럼 전에 게 얼마? 6, 2, 12. 됐지? 응. 전에 게 12. 후에 건 얼마? M, V. 17이제. 17이니까 얼마? 2분의 17이면 8.5. 그래서 8.5 미터 퍼 세크로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충분히 물을 수도 있다. 됐나? 또 다른 하나. 그래프 넘버 1, 넘버 2. 또 다른 그래프 하나는 가르쳐 준 시간, 가르쳐 준 운동량. 원래 운동량 뭐 곱하기 뭐? 질량 곱하기 속도. 맞지? 쭉. 여기서 뭐 알 수 있지? 그래프는 가로축, 세로축이 들어간 공식을 찾아와야지. 돌답게도 기억하는 공식 뭐? I는 F 델타 T는 M 델타 V는 델타 P. 됐나? 그럼 우리는 델타 P? 델타 T? 요거 두 개 잡아와야 되겠네. 됐나? 뭐 물을까? F. 그럼 F는 뭐 분의 뭐? 델타 T 분의 델타 P. 기울기네. 이 그래프의 기울기. 일부러 값을 얘기하진 않았다만 기울기 알면 힘 크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다. 됐지? 그러면 운동량이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3초까지 운동량의 크기가 4에서 얼마까지 됐다? 10까지 됐다. 힘 충분히 구하겠지? 힘 크기는 얼마? 3분의 6은 2 뉴턴. 단위 다 맞춰놨는 거거든. 단위 다 맞춰놨으니까 이거 초라든지 운동량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떠 있을 거라 아마 다 맞춰놨을 거라. 딴 단위 아니고. 그래서 그대로 하면 힘 바로 딱 치면 된다. 이랬나? 자, 마지막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11번.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단정할 수 없다다. 뭐라고요?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단정할 수 없다. 일단 기본 두 가지다. 11번.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일단 두 가지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일단 공식 뭐? I는 F 델타 T는 1파라 말하고 I는 F 델타 T는 M 델타 V는 델타 P.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충돌 시간이 길면 어떻게 돼요? 자, 이게 할게 충돌 시간이 길다. 너희들한테 쌤이 얘기했던 게 뭐냐? 동일한 유리컵을 장난하면 안 되지만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거다. 첫째, 어디에? 방석에. 어디에? 시멘트 바닥에.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낙하겠지. 떨어지겠지. 이게 적용돼야 된다. H5T 제곱. 높이를 안다면
시간을 알 거고, 시간을 알고 얘가 자유 낙하가 되면 요것 좀 너가 알아주면 안 될까? V는 9.8t. 1초마다 9.8씩 증가하니까. 맞지, 그치? 그럼 선생님 궁금하다. 혹시 이거 20m 높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떨어지는데 몇 초? 2초. 2초. 그럼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에 속도는? 이거 10t로 있는 상황이지. 그치? 그럼 속력이 얼마? 20m per second. 됐나? 그러니까 H는 5t 제곱은 9.8 말고 그냥 10을 했다. 이랬을 때지. 됐습니까? 그러면 20m니까 2초고 2초니까 와서 속도는 20. 근데 결국은 얘를 유리컵 튕기겠나? 그러면 유리컵은 딱 내려오면 끝이지. 그럼 결국 좀 있다가 뭐 할 거다? 정지하겠지. 그럼 델타 V의 크기는 얼마? 일단 20. 됐나? 동일한 유리컵이었다. 맞다. 어느 게 빨리 멈췄다. 그러면 요거 A, 이거 B. 시멘트는 빨리 멈추겠지. 그러면 시간, 힘 있잖아. 이게 B에 도달할 때 조금 빗나가긴 한데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 아마 거의 대칭적으로 될 거라. 그래서 요걸 얘가 잘 잡아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사실은 요렇게 되면 대칭적으로 돼서 이거 면적 요거 요 끼고거나 요 끼고거나 똑같을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만큼으로 평균 힘이 작용한 거다. 힘의 세기가 쫙 세졌다 제일 세졌다가 다시 싹 약해질 거거든. 그렇게 했을 때 최고 힘보다 중간에 평균 힘. 어쨌든 최고 힘이 크면 평균 힘은 클 거다. 그치? 근데 시멘트 바닥하고 다르게 어디에? 방석에 부딪힐 때는 얘가 완만하게. 이 아래 면적 어떨까? 아래 면적. 이게 면적을 의미하는 거지. F 델타 T, M 델타 V제. 델타 V 똑같지? M 똑같지? 같아야지. 아래 면적 똑같아야지. 이랬습니까? 그거까지 기억을 해야 한다. 그 두 개, A, B, 아래 면적이 A랑 B랑 동일할 거고. 그러면 결국 누가 시간이 짧게 걸리면 평균 힘이 큰 거다. 그러니까 얘는 톡 친 거지. 시간이 짧아서. 시간이 길어서. 시간이 짧아서. 그럼 시간이 짧았으니까 황 하고 내리친 거고. 시간이 길었으니까 톡 하고 내리친 거지. 방석이 떨어지면 깨지지 않아도. 오른쪽 거는 깨질 수도 있다. 깨질 것 같다. 됐나? 평균 힘, 힘이 작용한 시간. 이런 용어로 풀었어야 된다. 학교 수업 잘 들어야 된다. 알겠나? 나는 보조지 내가 메인이 아니거든. 맞지, 그지? 응. 유빈아, 정신 차려야 한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봤을 때 시간이 길어지면에 대한 얘기가 지금 사실 첫 번째 조건인 거라. 델타 T가 길어지면 작용한 힘의 크기가 줄어들었지. 여기서는. 길어지면 작용한 힘이 줄어들었지. 왜 그래? 이거 M 델타 V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물체가 똑같이 움직이다가 똑같이 정지하게 되었다. 똑같은 물체가 똑같이 정지하는데 시간은 기냐 짧으냐는 거라. 얘들은. 속도 변화, 질량 변화 얘들 똑같은데 시간이 길다, 힘이 짧다. 이렇게 되는 게 헬멧을 쓰는 이유다. 운동할 때 보호 장비를 쓰는 이유고 운동할 때 매트를 깔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글러브 같은 경우도 포수용 글러브는 굉장히 두툼하다. 우리 집에 그 야구 글러브 좀 많긴 한데 일반 글러브하고 포수용 글러브는 다르다.
왜? 탁 날아오잖아. 거리 얼마 안 돼서. 맞지? 그러니까 그걸 견디기 위해서. 그리고 외야수들이 야구공 받을 때 이렇게 뒤로 팔을 빼면서 밟지, 그지? 그 이유가 팍 했다가는 시간이 짧아지면 어차피 날아온 공 멈춰야 돼. 시간 팍! 부부북! 팔 끝! 이렇게 된 거지. 빼면서 잡아야지 시간이 길어질 거니까. 힘이 덜 가해진다. 덜 다칠 수 있다. 그래서 매트라든지 글러브라든지 그러면 뭐 헬멧 또 그 마우스피스 낀 것들 맞지? 그런 것들 아니면 이건 어때? 에어백 자동차에 이래 적혀 있지. 에어 백그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또는 자동차의 범퍼. 범퍼가 뭐야? 번호판인데 두드려 봐봐. 남차 두드리면 안 돼. 아빠 차 엄마 차 두드려야 돼. 소리가 문짝하고 두드려 보면 달라. 왜? 얘는 플라스틱이거든. 지금 똑같은 색이에요. 똑같은 물감으로 똑같이 칠해놨는 거지. 이랬나? 하지만 얘들은 쿠션감 있는 플라스틱이라서 그래야지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다치거든. 차가 천천히 멈춰야지. 차가 콱 멈추면 다친단 말이야. 차를 천천히 멈추게 하기 위해서 범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떤 차는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앞에 차 보닛이 올라간다 했지. 네, 그게 천천히 멈추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충격 흡수하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자 보통 우리가 만약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이런 거 택배 올 때 공기 빵빵하게 들었는 포장재로 오제. 그치, 뽁뽁이 일명. 걔들이 쌓여오는 이유도 이거잖아. 이랬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멈출 때까지 시간이 길어져야지 힘이 작게 작용해서 부서지지 않는다. 운동할 때 모든 발 착지. 얘기했지, 그지? 하나, 둘, 셋, 탁 하면 멈출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짝 바르면 툭! 부상이다. 뼈 나간다. 이랬나? 그래서 혹시나 늦어질 때, 넘어질 때, 이럴 때 최대한 넓은 면에 천천히 떼굴떼굴해서 멈추도록. 덜 다친다.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 축구할 때 슬라이딩 넓으면 안 된다. 알아서 해석해라. 세 번째. 그럼 시간이 길어졌는데 힘이 일정하다면 속도 변화가 좀 커질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운동할 때, 골프 칠 때, 볼링 할 때, 야구공, 야구 배트 칠 때, 테니스 칠 때, 얘들 멀리 날리고 싶다. 맞지? 그러면 밀어치기를 하는 거지. 팔로우 스루라고. 그 밀어치기를 하게 되면 얘가 힘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F 델타 T, M 델타 V인데 힘은 똑같을 건데 그나마 길게 밀어치면 속도 변화가 커질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 날아오던 공 반대로 속도 변화 엄청 커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지. 이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골프, 비거리가 커진다. 이러면 또 비거리, 비자 한자 설명하려고 일부러 그랬다. 비자가 많다, 안일비, 날비, 또 날비자다. 날아가는 거리, 이런 식으로. 공이 볼링 같은 경우도 손 끝까지 쫙 내밀면 이론상으로, 그치? 힘을 끝까지 받으면 속도가 빠르게 내 손을 떠나게 된다. 이랬지? 그래서 그나마 직선으로 가기 쉽다. 그런 게 있었었다. 이랬나? 요게 포신, 총신. 포신이 뭐고 총신이 뭐야? 대포 길이, 총 길이. 너희가 권총, 저격수용 공, 저격수용 총. 어때? 길어. 맞지? 영화 보면 속 터져 죽을 것 같아. 빨리 쏴야 되는데 아직 조립하고 있어. 저 빨리 연습 안 했나 싶을 정도로. 저격수 총은 왜 총신이 길어야 되지? 빵, 화살, 화약의 힘은 똑같아. 하지만 그만큼 계속해서 힘을 받는 거지. 딱 떠난 순간 속도가 엄청 빠르다. 아까 뉴턴의 사고 실험. 엄청 빠르면 멀리 갈 수가 있다. 이랬나?
S. 그러면 자, 좀 안 한 거 있나 없나? 다 한 것 같아. 다 한 것 같아.